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어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도둑이 들었다고요? 출근해보니까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대화를 보셨죠? 누구랑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혜진 씨의 회사 동료와 혜진 씨가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혜진 씨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혜진 씨가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라고 도둑이 든 사무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공부할 거예요. 문법으로는 어있다와 피동을 연습하고 어휘로는 사건, 사고, 재해와 관련된 어휘, 표현으로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큰일 났어요. 사무실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도둑이 들었다고요? 출근해보니까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노트북은 제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노트북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라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라지 씨, 그런데 라지 씨는 한국 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어요? 아마 한국어 책을 잃어버렸을 때요. 아, 한국어 책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놀랐겠군요. 네, 그때 정말 놀라고 힘들었어요. 네,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거기에는 공부한 내용도 적혀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정말 놀랐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화에서도 혜진 씨의 사무실에서 물건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생님, 빨리 대화를 살펴봐요. 네, 우리 대화를 그럼 같이 한번 살펴봐요. 네. 먼저 혜진 씨가 큰일 났어요. 사무실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도둑이 뭐예요? 도둑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래서 동료가 대답하죠. 도둑이 들었다고요? 자, 도둑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을 때 도둑이 들다, 도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대화를 봐요. 혜진 씨가 말해요. 출근해 보니까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도둑이 사무실에 와서 창문을 깨고 의자도 넘어지게 했네요. 자, 그래서 동료가 말해요. 노트북은 제자리에 있어요. 자, 여러분, 노트북은 뭐예요? 노트북은 랩탑 컴퓨터를 말해요. 가지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컴퓨터예요. 자, 그런데 노트북이 제자리에 있을까요? 혜진 씨가 대답하죠. 아니요. 노트북도 보이지 않아요. 노트북이 제자리에 없어요. 노트북을 볼 수 없어요. 노트북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동료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여러분, 신고하다 무슨 말일까요? 신고하다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자, 경찰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는 거겠죠?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역할을 나누어서 대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라지 씨가 혜진 씨, 제가 혜진 씨 동료를 할게요. 네, 라지 씨, 진짜 사무실에 도둑이 든 것처럼 잘 읽어주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네. 큰일 났어요. 사무실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도둑이 들었다고요? 출근해보니까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노트북은 제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노트북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잘 읽었어요, 라지엘 씨.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봐요. 큰일 났어요. 사무실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도둑이 들었다고요? 출근해보니까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노트북은 제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노트북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자, 라지엘 씨, 이제 본문 내용을 잘 이해했죠? 네, 잘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 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네.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도둑은 사무실에서 무엇을 가져갔어요? 창문, 의자, 노트북. 답은 노트북이에요. 네, 맞아요. 도둑이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혜진 씨가 노트북을 볼 수 없었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혜진 씨 동료는 혜진 씨에게 뭐라고 말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노트북을 찾으러 가야겠다. 창문을 고쳐야겠다. 답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예요. 네, 도둑이 노트북을 가져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죠? 네, 잘하셨어요. 자, 대화의 내용을 다 이해했으면 이제 오늘의 문법을 배워봅시다. 오늘 배울 문법은 있다, 그리고 피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법부터 같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법은 있다입니다. 자,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대화에서 혜진 씨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도둑이 창문을 깨고 의자도 넘어지게 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둬요. 자, 그래서 나중에 혜진 씨가 깨진 창문과 넘어진 의자를 봤죠. 자, 이럴 때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법 있다는 어떤 행동의 결과나 상태가 계속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문장을 계속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아있어.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남다 어때요? 또는 오로 끝나는 동사예요. 자, 이럴 때 뒤에 있다를 붙여서 남아있다, 남아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준수예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서다 어때요? 또는 오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자, 이럴 때는 뒤에 있다를 붙여서 서 있다, 서 있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아있어. 여러분, 선생님이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일을 다 했어요? 아니요. 일을 다 하지는 않았어요. 일이 조금 남았어요. 자, 이럴 때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준수예요. 자, 여러분 저기 준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수가 앉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준수가 서 있는 상태가 계속돼요. 자, 이럴 때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준수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준수예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문법을 계속 볼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문법은 피동입니다. 자, 여러분 문장을 같이 볼게요. 노트북도 보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대화에서 혜진 씨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죠? 자, 그런데 그 도둑이 노트북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혜진 씨가 노트북을 볼 수 없어요. 노트북을 찾을 수 없어요. 자, 이럴 때 노트북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 노트북이 있어요. 자, 내가 노트북을 찾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나는 노트북이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문장에서는 노트북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보다에 이를 붙여서 보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피동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문장처럼 그렇게 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 표현이에요. 자, 문장에서 이렇게 보이다처럼 이를 붙이거나 히, 리, 기를 붙일 수도 있고 어지다, 아지다를 사용해서 피동사를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노트북도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문장을 계속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잡다 동사에 히가 붙었어요. 자, 잡다 동사에 히가 붙어서 잡히다, 잡혔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잡다 동사에 히를 붙여서 피동을 나타내는 피동사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만들다 동사에 어지다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들다는 어때요? 아 또는 오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지다를 붙여서 만들어지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피동사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 또는 오로 끝나는 동사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지다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들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자, 여러분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자, 그럼 도둑은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자, 이럴 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누가 책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죠. 책상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뭘로요? 재료가 뭐예요? 네, 나무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잡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다, 잡히다,
열리다, 끊기다와 같은 피동사들을 우리는 따로 외워줘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들을 같이 읽어봐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새로운 어휘들과 문법 어있다 그리고 피동을 배웠어요. 네, 대화문도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이제 말하기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라지 씨,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말하기 연습입니다. 어있다를 사용해 말해 보세요. 라지 씨, 선생님이 아까부터 지민이를 못 봤어요. 혹시 지민이 봤어요? 네, 맞아요.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있어요. 네,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있어요. 네,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있어요.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 봅시다. 라제 씨, 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답죠? 네, 예쁜 것들도 활짝 피어 있어요. 네, 예쁜 꽃들도 활짝 피어 있어요. 예쁜 꽃들도 활짝 피어 있어요. 잘했어요. 다음 연습도 계속 해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말하기 연습입니다. 피동을 사용하여 말해보세요. 라지 씨, 아까부터 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가 문을 열었어요? 글쎄요, 아까부터 문이 열려 있었어요. 네, 아까부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글쎄요, 아까부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다음 연습도 계속 해봐요. 라지 씨,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잠깐 놀라서요. 왜요? 왜 놀라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아,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듣기 연습을 같이 해봐요. 1번 문제는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예요. 한번 들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방과 노트북이 보이지 않아요. 정답이 뭐예요? 2번, 보이지 않아요. 네, 가방과 노트북이 보이지 않아요가 맞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방과 노트북이 보이지 않아요. 잘하셨어요. 그럼 다음 문제를 들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잘 듣고 의미가 같은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번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이미 회사에 가 있다. 그 사람은 이미 회사에 가 있다. 정답이 뭐예요? 3번, 그 사람은 벌써 회사에 도착해 있다가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보기 3번, 그 사람은 벌써 회사에 도착해 있다가 정답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회사에 가 있다.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 듣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번 들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오늘 공부를 해야 해서 책을 많이 넣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오늘 공부를 해야 해서 책을 많이 넣었어요. 내용과 일치하는 거. 정답이 뭐예요? 1번, 가방 안에는 책이 많이 들어있다가 정답 아니에요?
맞아요. 보기 1번, 가방 안에는 책이 많이 들어있다가 정답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 공부를 해야 해서 책을 많이 넣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잘 듣고 남자의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번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과일 주스는 사과와 딸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수박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과일 주스는 사과와 딸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수박으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생각은 뭐예요? 3번. 주스는 사과와 딸기로 만들어졌다예요. 그렇죠. 보기 3번. 주스는 사과와 딸기로 만들어졌다가 정답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과일 주스는 사과와 딸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수박으로 만들었어요. 네, 모두 잘하셨어요. 이제는 어휘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재해와 관련된 어휘를 배워볼 거예요. 어휘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따라 읽어보세요. 훔치다, 부딪히다, 무너지다, 미끄러지다, 물에 잠기다, 폭발하다, 사건, 교통사고.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휘를 하나씩 살펴봐요. 훔치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몰래 가져가요. 훔쳐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이 경찰에 잡혔어요. 부딪히다. 어떤 사물끼리 서로 힘있게 닿아요. 강하게 닿아요. 부딪혀요. 자동차와 버스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무너지다. 건물이나 빌딩같이 높이 쌓은 게 부서지거나 쓰러져요. 무너져요.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미끄러지다. 눈이 와서 땅이 얼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 넘어져요. 미끄러져요. 자동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물에 잠기다. 비가 계속 많이 와요. 점점 집이 물에 들어가요. 물에 잠겨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파트가 물에 잠겼어요. 폭발하다. 열을 너무 많이 받아요. 자동차 같은 물건이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견디기 힘들어요. 터져요. 폭발해요. 큰 소리와 함께 자동차가 폭발한 후 불이 났어요. 사건. 어떤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혀요. 또는 자동차랑 사람이 부딪혀요. 교통사고가 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어휘들로 우리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바꿔 쓰세요. 라지혜 씨, 먼저 1번 문제를 보세요. 어떤 말을 넣어야 할까요? 폭발하다요. 폭발일서로 바꿔야 해요. 네, 맞아요. 큰 소리와 함께 건물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맞겠죠? 그럼 2번 문제는 답이 뭘까요? 훔치다요. 도둑은 노트북을 훔쳐요. 네, 그렇겠죠. 노트북을 훔친 도둑이 경찰에 잡혔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는요? 잠기다요. 비가 많이 오면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네, 폭우 때문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이렇게 돼야죠. 그럼 다음 문제는 답이 뭘까요? 교통사고요. 네, 맞아요. 눈길에서 너무 빨리 달리면 미끄러지겠죠?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문제를 아주 잘 풀으셨어요. 그럼 이제 상황 설명하기와 관련된 한국어 표현을 같이 살펴볼까요? 상황 설명하기 관련 표현입니다. 오늘은 대체 무슨 일이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표현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대체 무슨 일이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봐요. 네, 첫 번째 표현은 대체 무슨 일이야? 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같이 살펴볼게요. 혜진이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여러분, 예문에서 혜진이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그런데 왜 다쳤는지, 도대체 왜 다쳤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왜 다쳤는지 그 이유나 원인을 듣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혜진이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체 무슨 일이야? 네, 두 번째 표현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입니다. 자, 예문을 같이 살펴볼게요.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말고는 도둑이 든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자, 여러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어떠한 일에 대한 원인을 내가 이전에 말한 이유 말고 다르게 설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문에서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도둑이 든 이유를 다르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도둑이 든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예문을 같이 살펴볼게요. 부끄럽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그때 일은 나의 실수였지.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예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얘기해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문에서도 예전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얘기를 해야 할 때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했죠? 그렇군요. 예전 일이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나 봐요. 네, 그렇죠. 실수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예전 일에 대해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표현을 같이 읽어볼까요? 굳이 얘기하자면. 네, 라지혜 씨, 오늘 수업 정말 잘 들으셨어요. 오늘 배운 표현들이 조금 어려웠죠?
네,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 수업도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겠네요, 라젤 씨. 그럼요, 선생님.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문법 있다와 피동을 사용해 상황을 설명하는 기능과 표현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건, 사고, 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도 배웠죠? 출근해 보니까 창문도 깨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에서 있다. 그리고 노트북도 보이지 않아요. 에서 보이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배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한국어로 어떤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표현과 어휘로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